자, 시작합시다. 여기 자유낙하 운동. 저번 거에 약간 복습을 하고, 물체에 힘을 가하면 운동을 할 텐데, 운동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 움직이는데 등속 나올까요? 이거 등속 나올까요? 운동이 등속으로? 무조건 등가속도이겠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등속은 나올 리가 없고,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의 물체는 이러한 걸로 알면 좋다.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플러스 AT, 이런 이제 공식들로 등가속도 운동식이라는 걸로 판단하면 좋다는 건데, 이거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알아야 되지만 현재 문제를 저런 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겁니다. 위치, 속력, 가속도, 이 세 가지 물리량이 있으면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얘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얘들의 정보를 알아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제일 어려워하냐?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는 건 어저께 저번 주 수요일날 연습했습니다. 그래프를 변환하던가,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식을 사용하는 방법 있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잘 안 되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얘를 갖다 내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그걸 연습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가장 간단한 거 다시 저번에 했던 거 연습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리가 S, 3S, 5S 이렇게 되면 뭔가 규칙성이 있죠. 등가속도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어떤 규칙성이 1대 4대 9 이렇게 되겠잖아요. 기껏해야 시간이 t 2t 3t 이내에서 나온다. 웬만하면 이거 잘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출제를 할 의도도 없고. 그러면 여기 속력이 V이고 2V이고 3V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가 A점이고 B점이고 C점이고 D점이면 이거를 여기는 VB, 여기는 VC, VD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거리만 딱 보고도 등가속도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요. 금방.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거. 만약에 SS다. 1, 4, 9, 16 너무 그러네? 그러면은 1대1이면 거리만 보고도 단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조건이 정지에서 해야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정지 상태에서 앉으셔요. 그런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지가 아니게끔 내겠죠. 심한 문제는. 그것도 알려드려요. 자, 이거 해봐요. 거리가 1대2면 속력이 어떻게 되냐. 여기 벌써 같은 공식인데 나중 속력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가속하나 뭐가 다릅니까? 뭐만 보고, 이동거리만 보고 속력을 알 수 있죠. 이동거리가 몇 배 됐습니까? 2배. 그럼 여기 속력이 V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루트 2V. 이런 능력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냐? 시간 T는 루트 A분의 ES. 당연히 이동거리의 루트 비례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면 여기는 루트 2 t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기입니다. 이런 게. 조금만 고민해보면 당연한 결과들인 거예요. 뭔가 숫자가 1, 4, 9, 16, 25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이 정도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 몸통만 보여줍니다. 몸통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룰을 알았으면 출제자는 이렇게 출제하겠지요. 정지 상태가 아닌 거야. 여기서 V0라는 속도로 출발합니다. 근데 3S고 5S야. 그럼 여기 속력 얼마일까요? 자, 금방 앞에서 했던 거는 조건이 뭐였어요? 정지에서 출발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정지 아닌데? 그러면 정지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측을 한 거 아니에요. 정지. 여기서 그런 보여주는 게 이만큼 보여줬으면 나머지 머리와 꼬리는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새로운 문제 같아.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또 친절하네. 3대5 친절하죠. 그럼 여기 대답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지부터 했다고 치면 2V가 되겠죠. 여기는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몇 대 몇이게 되세요? 1대1이 되겠지. 1대1. 이런 정보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등가속도라는 것은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거리의 비율만 가지고 정보들을 다 찾아내야만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몸통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나머지 꼬리는 매칭을 시켜보면 돼요. 아니면 꼬리하고 머리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꼬리하고 머리만 보여주는 경우. 그것도 매칭을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 등가속도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문제를 쉽게 풀어요. 해보면 자꾸 이거 활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초 문제니까 쉬운 것들을 드리겠죠.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라고. 그거 한다고 3등급도 안 나옵니다. 냉철하게. 선생님도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특강이나 고1, 중3 애들 이런 학생들은 쉽게 F는 MA 막 이런 것만 알고 이런 것만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물리 할 만하네요. 뭐 이래. 그러지만 어렵게 하면 또 물리 너무 어려워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많죠 그런 분들이. 특히 중1, 중2 애들 뭐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가르쳐봤자 성적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욕해요. 나중에 고2, 고3 때 봐서 현실을 직시할 때 뭐야 나는 뭐 이러고 있고 물론 자신을 탓해주면 가장 훌륭한 학생이지만 나는 잘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학원이 그러면 안 되죠. 비싼 돈 주고 다니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해봐요. 자, 그럼 응용해 봅시다. 이거 자유낙하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도 응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5H고 여기는 7H다. 이런 비율을 본다고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여기 속력이 V0래. 여기 지날 때. 근데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이거 못 찾아내요? 지금 뭐만 보여준 거예요? 몸통만 보여준 거죠? 찾으면 돼요. 1, 3, 5, 7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친절하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을 전체적으로 내가 그림을 완성해내면 수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편해집니다. 그런 연습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학원은. 네, 선생님들 먹고 살려면 그런 방법을 안 알려주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인간보다 못하면. 그래서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물론 교재가 좋은 게 너무 없어요. 무공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딱 공식 세 줄 써놓고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출제자는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는 겁니다. 출제하는 사람은 너네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래 뭐 가리겠죠. 전체를 놓고 지운 다음에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맞아 해보면 자유낙하는 V는 GT, 그 다음에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낙하시간 루트 G분의 EH. EH. 통합과학 선생님하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물리를 한 다음에 할 거예요. 물리를. 이런 거 안 나와요, 통합과학에. 이런 수식 1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나와요. 문제는 나와요. 수식은 없는데 문제는 나와. 이왕할 거면 조금 더 수식을 이해하고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 아니죠? 같은 거죠? 그리고 주로 물어보는 거는 낙하거리 H를 알면 속력 알 수 있어요. 루트 2G H. 낙하시간 얼마냐? 이렇게. 단 조건이 있겠죠?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정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또 어렵게 내는 거는 요게 어렵게 내는 건데 요렇게 던지는 경우가 또 어려워합니다. 이제 자유낙하는 쉽게 이해하고 지금 당장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당장은 그래서 이제 내년에 물리원 할 때는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또 자,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런 걸 빼고 싶은데 빗면에세 운동이라고 있죠. 얘부터 오늘 나가면 됩니다. 빼고 싶지만 빼면 안 되죠. 진도를 다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왜? 등장하니까 문제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왜 심하라고 돼 있냐? 빗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중력받겠죠. 근데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분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mg sin 세타라는 힘 받아서 가속도는 g sin 세타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mg sin 세타가 f는 ma니까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알려주면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각도 주어진 거는 절대 안 나와요. 지금 형태로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알려주면 편한데. 차라리 각도가 30도다, 60도다 알려주면 얘가 가속도 얼마네?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알려줍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걸 안 내면 되는데 원래 의도는 이거 안 내게끔 의도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내잖아요. 버젓이 내잖아요. 또 심한 문제로 냅니다, 여기서. 이거 못하고는 물리 등급을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모르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얘하고 뭐가 다르죠? 빗면의 기울기 다르죠? 기울기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무조건 가속도가 다르다. 무조건 이거하고 요거하고 가속도가 다르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질량과 상관없어요. 질량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EM을 놓으면 얘가 가속도가 A다. 그럼 얘도 A다. 가속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빗면이 다르면 가속도가 다 다르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거 해봅시다. 안 알려줘요. 그러면 M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타를 모르니까. 만약에 세타가 있었으면 mg sin 세타가 잡아당기는 힘인데 그런 거 없어요. 모르면 다 뭡니까? 미지수예요.
빗면에 물체가 올려 있으면 전부 미지수다. 이걸 해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얘를 잡아당기는 힘 얼마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면? EF겠죠. EF. 그러면 얘랑 조금 빗면의 기울기가 다른데 요게 질량이 M이면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이게 EF면 얘는 얘네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미지수가 되어야 돼요. 저렇게 미지수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저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됐든 얘네들이 내려오는 건 뭐하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뭐 하면서 내려와요? 마찰이 없으면 등가속도. 그래서 운동의 표현을 또 문제를 내겠죠. 운동을 그냥 얘는 문제와 상관없이 연식상방을 설명 안 해드렸으니까 그냥 정지 상태에서 나서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S고 이거 3S야. 벌써 친절하죠? 벌써? 아니면 이렇게도 됩니다. 여기 속력이 V고 여기가 2V였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얘기? 빗면에서도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어차피 등가속도고 여기서 지네가 움직여봤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극강의 난이도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 선보여 드릴게요. 극강의 난이도. 물론 꽤 지났지만 정답률이 10% 미만인 극강의 난이도. 왜 극강의 난이도냐? 자, 이걸 풀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A를 먼저 여기서 놔요. A를 여기서 먼저. 그러면 가속도 하면서 여길 지나겠죠? A가 여길 지날 때 B를 여기서 VB로 밀어버려요. A를 먼저 놓고 A가 여길 지날 때 B를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동시에 도달한 거예요. 이런 사건입니다. 이래요. A를 먼저 그냥 놨고 가속해서 내려오는 중에 여기를 지날 때 B를 밀어버려서 여기에 동시 도달하게. 이때 VA하고 VB가 몇 대 몇인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독학 하시는 분들, 독학.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요거라도 쓰시면 다행이죠. 이거라도. 자, 요거라는 거는 V는 자, VA 프라임 VA 플러스 AT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의미는 뭐냐? 여기가 VA고 여기가 VA 프라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동안 B는 VB로 출발해서 플러스 AT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여기 지날 때 VB 프라임 이런 거 하나 쓸 수 있겠죠.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곱하기 AT. 왜 AT예요? 이 둘은 질량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같은 빗면이면 무조건 같은 가속도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 이렇게만 써도 훌륭한 학생이죠. 이만큼만 써도. 그 다음 이동거리 알 수 있잖아요. 이동거리 그 시간 동안. OD는 VA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여기는 9D는 VB 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거 연립하면 될까요? 이게 근본적인 방식이죠. 우공비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방식. 오투에서 말하는, 완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방식 아닙니까?
안 돼요. 생각해봐요. 미지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야. 아, 3개? 4개죠. V.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비율만 물어봤으니까 식 3개면 돼요. 3개 있는데요. 3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걸 갖다 연립하려고 0을 쓰죠. 된다 쳐도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된다 쳐도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 버리겠죠. 그런 점수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왜? 20문제 25분 안에 풀으셔야 됩니다. 거의 왜 마킹해야 되고 틀린 거였나 살펴봐야 되고 이런 시간 확보하려면 거의 그냥 풀어야 돼요.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미지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자꾸 미지수를 설정하면 그만큼 수식은 복잡해질 거고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노력해야 돼요? 미지수를 안 만드는 거.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집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답지대로 문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시간 절약할 수도 없고 습관도 잘못되어 있고 또 선생님한테 그림 그려서 VT 그래프 그래서 아우 좋은 습관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다 그리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VT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넓이 구해가지고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20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라. 가능하죠. 좋은 방법이죠. 그래프 그리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데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주관식 시험 봅니까? 주관식? 주관식 봐요? 보긴 봐요. 보긴 봅니다. 왜 없습니까? 있지. 면접 시험 있어요. 있는데 많이 사라질 거예요. 올해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있는 데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 의대 가려면 무조건 면접 시험 봐야 돼요. 의대 계열은 거의 있어요. 거의. 왜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답이 나오잖아요. 전국에 있는 전교 1등에서 5등까지 의대를 써볼 건데 강원도 1등하고 여기 송도구 진학하고 같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블라인드 처리예요. 블라인드에서 봅니다. 그러면 입학 사정관제가 이게 강원도인지 송도구인지 모를 것 같죠?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가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활동 상황을 보면 또 알고 얘가 뭐 이수했는지 보면 진로 선택 과목에 고급 물리 써 있으면 포스코 같은 데겠죠. 하늘고나 포스코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투, 화투, 지투, 생투를 진로 선택으로 이수했네. 이거는 과중이라는 얘기죠. 화투, 생투 했어. 얘 일반고네. 왜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게 일반고니까.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송도고 1등? 의대에서 안 믿죠. 네가 1등이지. 실력이 좋아? 그래서 또 시험 보는 게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프, 이런 능력 중요해요. 너가 이해한 거 너 한번 그려봐. 그려 설명해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왜? 못할 거니까 학생들이. 답만 찾는 연습을 했을 거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성적을 잘 받아서 1등급 때만 찍는다면 이 모토가 여기 최선과학도 재시문 면접 수업을 열어보는 게 재시문 면접보다 더 어려운 게 심층 면접이에요. 그거는 과고생들이 하는 거예요. 과고. 특목고생들이 하는 거.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15 면접은 선생님이 더 필요해서 혼자 갔다 안 되고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학생들을 1등급 내외로 찍어줘야 되는데 뭐 가능하겠죠 뭐.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보고 얘 등가속도네, 가속도 같네, 그리고 뭔가 친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5하고 4하고 5를 보고 뭔가 친절함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4, 5 보고 대충 이해를 하는데 처음 보는 학생은 뭐야 저거? 숫자가 왜 저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생님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줬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빨리 판단해라. 이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 4대 후가 되겠죠? 그럼 여기 속력을 VA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뭡니까? 미지수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미지수를 만들지 않도록 거리를 웬만하면 현명하게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4대5 좀 그런데 2D? 2D? 여기는 이게 2D면 4분의 5니까 2분의 5D. 뭐 4대5 아닙니까? 다른데요? 뭐가 다르죠? 출제자는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출제자는. 자, 됐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VB로 출발합니다. B는 여기서 VB로 출발하는데 여기를 도착하는 거는 몰라요. 몰라요. VB 프라임. 왜 모르냐? 정지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정지 상태였으면 3배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VB고. 그러고 강제로 밀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밀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3개죠, 3개? 3개. 자, 이런 경우에는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 EAS 요거와 그 다음에 2분의 나중 플러스 처음, 그리고 가속도에 관한 생각 3번, 4번을 갖다가 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요거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요거. 저거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가 될 수 있다. 저걸 잘해야. 3번과 4번은 세트입니다. 내가 그냥 A만 썼으니까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A를 활용하는 방법은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 때. 문제를 읽다가 얘는 가속도가 서로 어때요? 얘네들은 같죠? 아니면 가속도가 2대1이다. 아니면 2대3이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가속도의 B를 주어지네. 얘를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공식처럼. 그러고 얘와 연립합니다. 공식처럼 외워두셔요. 그런 거를 즉각 해야 고난도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접근해 가야 내년에도 어려운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자꾸 수식에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풀리면은 다 1등급 나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가속도. 둘이 가속도 같다고 했죠.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 틀립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VB 프라임 마이너스 VB는 2분의 1 VA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지 이해되시나요?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되죠. 그게 가속도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냈다. 그러면 공식처럼 얘입니다. 그 다음. 꼭 그러진 않는데 왜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하냐?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했을 거니까.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그걸 염두에 놓고 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가속도의 비율을 괜히 주어졌겠어요? 그러면 얘가 하고 얘 연립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써야죠. 2배의
2분의 V, 2분의 3 VA 플러스 VA. 이게 뭐죠? 무슨 의미죠, 이게? 2배의 VB 프라임 플러스 VB, 요것이 5대 9가 되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로가 평균 속력이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몇 대 몇입니까? 5대 9죠?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싹 집어넣으면은 VA하고 VB만 남죠? 비율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차관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아까처럼 일반적인 학생처럼 수식 다 때려잡아가지고 연립하면 풀어도 10분은 걸릴 거예요. 최소 5분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건 선생님 너무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겁니다. 이거 다 못 풀어요. 강조하는 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저런 숫자를 보고 이런 거리를 보고 미지수를 적게 만드는 방법들을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1, 4, 9, 16, 25 이 안에서 나오겠구나. 이거를 해결하면 문제들이 간단해집니다. 이걸 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년에 더 심도 있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렇다는 거를. 그러면은 여기 요것만 하나 해봅시다. 이거 얘네 이 S가 12m라고 합시다. 12m. S가 12m. 그럼 언제 충돌할까요? 이런 거야.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움직이는 거는 뭐 등가속도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할 수 있어요. VT를 그리는 게. A 따로 B 따로 그려서 아니면 같이 그려서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자 그렇게 의도해서 내는 사람 없어요. 사람 귀찮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차관점 두 개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면 가속도를 없애면 됩니다. 둘 다 같은 가속도를 가지면 가속도를 없애라. 그럼 서로 뭐하고 있겠어? 여기서 등속으로 오죠? 몇 초에 충돌해요? 2초. 2초. 그럼 좀 똑똑한 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1초에 얘가 정지했다가 방향 바뀔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똑똑한 학생들은 선생님 2초 만에 얘가 정지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이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2초입니다. 그래도.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얘가 그만큼 갈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아서 가속도만 없애라고 알려주면 항상 그 질문이 따라와요. 이제 아니 선생님 아닌데요? 선생님 방향 바뀌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 준 대로 이해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방향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꼭 따라온다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그리고 웬만하면 두 번째로 될 거예요. 출제자가. 왜?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차관에 알아두죠. 저렇게 지금은 기초 과정이고 당장 물리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저런 것들이 등장하는구나. 운동의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해드렸어요. 이 타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유낙하 빗면 딱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심화로 나오겠어? 딱 셋 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빗면이지. 빗면. 무조건 빗면. 답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말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해보시라고 했고요. 했고 20번까지인가 하라고 했습니다. 21번부터 같이 하면 되죠? 24번까지 하라 했구나. 4번까지. 자, 그럼 25번 같이 보죠. 25번.
목요일날 1시부터 아마 시간이 돼서 한 4시까지 통합과 애들이 어차피 하니까 물리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이때 오시면 되고, 수요일도 수요일은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안 되죠. 그리고 금요일날도 아침 일찍 못 와요? 12시 반 이전에 또 수업 있어요? 바쁘시네. 다행이네요. 다 같이 올 수 있으면 시험 보려고 했는데 매주. 다행이네. 예. 그러면은 과제 할 때 도움 필요하시면 목요일날 이용하시고 단톡방에다 써드릴게요. 자, 25번을 푸는데 자,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냐? 등가속도 운동식을 생각하지 말고 평균 속력과 가속도를 이용하는 거,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식을 굳이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식은 V0 플러스 GT. 근데 여기는 3DT겠죠? 3T가 되겠죠? 3배라고 했으니까 쟤는 2V0 플러스 GT.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V는 V0 플러스 AT. 이동거리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3H는 V0T 2분의 1 GT제곱. 3T의 제곱 써야 돼요. 3배니까. 여기는 H는 2V0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연립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딱 봐도 귀찮습니다. 딱 봐도.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집이나 어떤 걸 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만 오래 걸리고. 새로운 방법 합시다. A와 B는 가속도가 달라요? 가속도가 다릅니까? 같죠? 따라서 어떻게 하냐? 미지수를 만들지 않는다. 플러스 3V. 얘는 2V0 플러스 V. 왜 이렇게 설정하는지 이해돼요? 왜 저렇게 설정하는지 이해됩니까? 가속도가 똑같은데 시간이 3대1이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3대1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3V하고 V가 뭘 의미해요? 속도 변화량. 설정한다. 첫 번째, 미지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설정한다. 스텝 2, 평균 속력을 이용한다. 그렇게 세트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력 생각해 봅시다. 2분의 나중하고 처음 더해서 2로 나누면 2V0 플러스 3V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나중하고 처음 더하면은 4V0 플러스 V가 되겠죠. 둘의 평균 속력은 몇 대 몇입니까? 평균 속력 몇 대 몇? 1대1이죠. 거리 3배, 시간도 3배. 그래서 V를 구하면 V0가 될 거예요. 연산하면 이거. 끝났죠, 그러면. A의 바닥에 도착 속력은 4V0가 되죠. 혹시 이거 답 5번인데 잘못 나왔다고 할 수, 이거 5번입니다. 답. 혹시 틀렸나 확인해 보시고. 답 틀린 거 하나 또 앞에 있어요. 일단 이거 적으시고. 타이핑 하다 보니까 정답들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합니까? 어떤 게? 자, 적었으면은 요거 13번에 답 4번이에요. 고치십시오. 13번에 답 4번. 답지가 잘못됐어요. 13번에 답 4번. 방학 중에는 웬만하면 최선과학에서 인생을 함께 보내실 것 같으니까
오면 항상 있을 겁니다. 이 학원에서 제일 오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예, 방학에는. 예. 18번도 답 이상합니까? 아, 옆에 있잖아요, 그 가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로, 여기. 예.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아, 이거 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뭐, 또 숫자를 봐도 뭐,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죠? 뭐, 1, 4, 9, 16, 25, 이런 거 또 아니고. 아니네. 그러면, 여기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속도의 비율을 정해줬죠? 그러면 가속도와 평균 속력을 이용하라. 가속도의 비율을 알면 그렇게 풀릴 확률이 90% 이상이다.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고난도 문제 이거 풀려면 잘 안 풀릴 겁니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이걸 숙제로 안 낸 이유는 풀어드리려고 해답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풀어드리려고. 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일단 가속도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B는 무조건 증가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2A겠죠. 무조건.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크기는 A와 2A다. 그러면 A는 감속해야 될지 증가해야 될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연산해보죠. 이렇게 됐다고 해보고 해서 안 되면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해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도착 속력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10 플러스 V. 네, 이거랑 혼합하기 위해서 V 프라임으로 하죠, 뭐.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V 대신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2V 프라임. 이게 현명하죠? 가속도가 2배니까. 자, 스텝 1. 그 다음에 2, 평균 속력 이용한다. 2배에 20 더하기 V 프라임 대 2분의 2V 프라임은 S 더하기 20 대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안 될 겁니다. 하나 또 해야죠. 하나 또 해야죠. V 어차피 여기서 그냥 요걸로 한번 표현해보죠. V-10은 2V하고 같아야죠.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틀렸죠? 이건 뭐예요? A의 속력 변화량. 이거는 B의 속력 변화량. 그러면 2를 곱해야 맞는 답이 되겠죠? 자, A의 속력 변화량은 여기 V에서 10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원래식으로 따지면 V-10 이게 속력 변화량이고 B의 속력 변화량은 2V예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돼야겠죠. 여기는 그냥 V라고 해야죠. 일단은 V라고 해야죠. V가 됐으니까 1대 2. 벌써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가속도식만 갖고 V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 V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답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자, 굳이 얘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만, 자, 다시 얘가 A고 얘는 2A니까 여기가 V면 찾아보죠. V가 얼마인지. V-10은 2V랑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V는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10이 돼야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게? 맞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속도가 증가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속도가 증가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 복잡해져. 머릿속이. 복잡해져. 자,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합시다.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가속도가 2A이면 A의 가속도를 플러스 A 요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차라리 10 플러스 V 프라임으로 놓고 여기는 2V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쓰면 요거에서 빼면 V 프라임의 2배는 2V 프라임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해봐요. V-10은 10의 2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V가 돼야겠죠. 식을 처리해서 잘못했으니까 그겠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V는 20이 되겠죠. 그럼 V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10이 될 거고, 뭘 알 수 있어요? S를 알 수 있죠. 아까 잘못된 게 뭐냐면 비율을 잘못 정해준 거예요. 비율을. 그래도 잘못됐다면 방향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상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복잡해 보이는 거를 등가속 운동식에다 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최대한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자, 다음 거 한번 해보고. 이거 또 나오네? 같은 게? 뒤에 있는 요 세 문제는 28, 29, 30은 주관식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이 있으면 새로운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내는 문제가 많아요. 수능 문제는 다 객관식이니까 그 객관식의 보기를 바꿔놓은, 그래서 예시로 한번 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수능 문제, 이런 것도 수능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겠죠 원래. 이거를 주관식으로 바꿔서 출제해요. 생각보다 주관식이 쉽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선생님이 채점하기 귀찮거든. 과거처럼 서술형으로 쓰면은 300명 다 채점해야 돼. 읽어보고 삼각표도 다 깎고.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주관식도 마킹해요. 주관식도 마킹합니다. 그래야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잖아. 이유를 알겠죠. 300명 거 언제 하고 있어. 300명 거. 그러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틀린 애들이 찾아와서 맞았다고 우기고 막. 그래서 웬만하면 정형화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산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의미를 물어보는 것들을 낼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주관식이 매우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보셔요. 맞아.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를 나갑시다. 나가기 전에 여기 이제 빈칸들이 있는데, 자, 이 물리학을 조금 이해를 해야죠. 물리학을 해보면,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거는 1법칙, 2법칙, 3법칙 이게 있고요. 얘네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빈 곳에다 쓰시면 돼요. F는 ma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뉴턴만 기억하니까 한번 스토리를 이해해 봅시다. 뉴턴은 이 세상의 물체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안 받거나 힘을 받은 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물체는 힘을 안 받은 물체와 힘을 받은 물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왜 일정이라고 써놨냐? 이거 아닌 거 안 나옵니다. 나오기 어려워요. 나오긴 나오지만 에너지를 풀면 되고. 왜 일정한지 느낌이 오셔야 될 텐데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못 풉니다. 크게 나누면 뉴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힘을 안 받거나 힘을 받거나, 그리고 이 힘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대상이 있어야죠. 항상 대상이 있어야죠. 그럼 중력과도 마찬가지죠. 통합각에 나오는 중력도 중력을 혼자 만듭니까? 우주 공간에 중력이 있다. 이게 우주 공간인데 우주 공간에 지구가 있어요. 중력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합니까? 틀려요. 그 말은 중력장이 있는 거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력은 이게 라지 m이고 저 멀리 스몰 m짜리가 있으면 뭐 이런 식 배웠을 거 아닙니까?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우주 공간에 지 혼자 있으면 얘가 0인데 무슨 중력이 있어요? 그죠? 힘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이든 대상이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이 빠졌는데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여친이 생겼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우리 학교에 나 남친 생겼어. 근데 여고야.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 어떻게 혼자 합니까, 혼자? 말이 안 되는 거. 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힘도. 뭐 짝짝꿍은 쳐줄 누군가가 있어야 무슨 뭘 하지, 혼자. 힘을 어떻게 혼자 만듭니까?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애를 혼자 만들어? 뭐 이런 마찬가지죠. 그렇으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남자 혼자 알아서 날 수 있고, 막 이러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불가능한,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이게 당연한 얘기를 그 당시에는 생각 못 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못 했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뉴턴이 정립한 거고, 그 중에 하나, 이건 뉴턴이 한 거 아닙니다. 뉴턴이 한 게 아니고, 스피드하게 좀 건너가면, 천동설이 있어요. 천동설. 그 다음에 지동설 있고, 이거를 왜 여기서 자세하게 하냐? 뒤에서 또 나오니까. 자세히 하는 거예요. 천동설이 뭔지는 알죠? 천동설. 지동설이 뭔지는 알죠? 그 정도는. 천동설. 천동설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푸가 있고, 지동설은 코가 있고,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이 뭐한 사람입니까? 이 코 형님이 뭐한 사람이에요? 업적이 뭐예요? 업적 만원경, 최초의 만원경. 그래서 지동설은 천동설을 팩트 공격합니다. 팩트로 지적질해요. 야, 봐봐, 아니잖아. 그러면 천동설도 지동설을 공격하는 게 있겠죠. 그게 관성 공격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 태양이 있고
야, 지구가 태양주위를 이렇게 돌면은 그때 당시도 이 어느 정도 과학세계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게 365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가 아무튼 엄청 빨라야 돼. 초당 20-30km씩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게 뭐냐? 야, 그러면은 사람이 제자리에 점프하면 다 뒤져야 돼. 이게 공격이에요. 이 뜻 이해됩니까? 1초 점프하면 어디로 가 있어요? 20km 바깥으로 가 있어야죠. 이거를 아무도 반박을 못 합니다. 그 당시. 그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뭔가 아닌데 뭐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겠어. 이거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코 형님은 아니고, 이 다음에 이제 가령님, 이 유명한 형님입니다. 가령님, 이 사람. 이 사람이 막판에 이제 그냥 책을 써요. 이제 자꾸 지구가 돈다고 하면 또 모가지 되니까 책을 써요. 책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움직이는 배 위에서 점프하면 죽냐? 바다에 빠지냐?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장황하게 써 있는데, 요약하자면 그 당시에 움직이는 건 대상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지하철에서 점프하면 죽어야 되고, 비행기에서 점프하면 죽어야 되고, 이런 거죠. 안 죽지 않냐? 배에 점프해봐라. 제자리에 떨어지지. 그래서 관성의 개념을 최초로 이해한 사람은 갈릴레이가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통찰력으로 가져온 대상이 뉴턴이 가져온 거고요. 관성은 갈릴레이가 최초로 한 겁니다. 갈릴레이가. 자, 그 다음에 쉬었다 가야겠네.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